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에 코로나에 걸려서 아직까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목이 또 유난히 불편하기 때문에 며칠간 방송을 하지 못했는데요. 방송을 안 한 사이에 이제 주가가 또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또 강세로 전환되면서 뭐 드디어 이제 그 상승 우파동이 출발한 것이 아니냐 싶었는데 다시 또 이제 그 주 후반, 주 중반 이후서부터 또 다소 급하게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죠. 자, 여하튼 간에 요즘에는 이제 그 격리들을 안 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확진자 수들이 많이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일일 확진자가 뭐 한 6만 명 정도라니까 상당히 또 위기라면 위기일 것 같은데요. 여하튼 간에 이제 그 여러분들께서도 건강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제 코로나에 걸렸었는데 그때보다는 조금 더 아픈 것 같아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으로 좀 많이 온 것 같은데 오늘 방송을 하는데 좀 불편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번 시간은 이제 하이브가 좀 걱정이 좀 많습니다. 자, 여하튼 앞서 얘기한 것처럼 오파동이 출발하는가 싶었는데 또 이제 그 다시 또 25만 원대까지 주저앉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하여튼 그 무슨 이유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고, 자, 아울러서 이제 동아약품 TNL 두 종목은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계속해서 우리가 눌림목 조정 때마다 지금 사도 괜찮아요. 뭐 충분히 우리가 좀 물량을 확보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종목 다 이제 그 펀더멘탈 실적이 상당히 우수하고 거기에다 두 종목 모두 이제 그 또 강력한 성장 동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굉장히 작아요. 리스크를 상당히 줄인 상태에서 우리가 기대 수익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동아약품 같은 경우는 이제 2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보니까 거의 뭐 100% 정도 수익이 되겠죠. 뭐 TNL도 여러분들 만만치 않습니다. 굳이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이익의 질을 감안한다면 저는 이제 TNL보다는 동아약품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제가 회원분들께는 이제 비중을 대략 한 6대 4 정도 비중 그 정도를 이제 제시한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께서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 이제 그 하이브에 대한 최근 보고서입니다. 지난주 이제 8월 9일, 지난주 수요일자 보고서가 되겠는데 그날 보고서가 3개가 나왔어요. 3개 나왔는데 3개 중에서 가장 좀 부정적인 이제 보고서, 목표가도 가장 낮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 교보증권 보고서가 되겠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접 매출 성장 둔화 우려가 존재한다. 뭐 그런 내용이 나는데, 자, 여하튼간에 그 지난주에 특히 이제 그 주가가 오파동이 출발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그 잼버리 K-팝 콘서트에 BTS가 착출된다고 하면서 아미들 중심으로 성명서까지 발표가 됐죠. 이게 사실 그 조종이었던 그 출발점이 됐습니다. 이게 사실 그 이슈가 된 거죠. 우리가 그 투자 심리를 굉장히 중요하죠. 투자 심리를 자극하는 것은 이슈라고 봐야 되겠는데 그 아미들 중심으로 이제 그 성명서까지 발표가 되다 보니까 일단 그게 이슈가 되면서 주가가 좀 부정적이었고, 아울러서 이제 그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또 이제 순매도하면서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그런 상황이었다. 거기에 더 아울러서 위버스 멤버십 플러스 도입 시기가 올해가 3분기 예정인데 3분기에서 이제 내년으로 넘어갔다, 내년으로 연기됐다고 하는 그런 또 악재도 있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두 개 분기 연속 큰 폭의 콘텐츠 매출이 감소했다는데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 겁니다. BTS 게임, 인더스 미드 BTS라는 게임이 있죠. BTS 주제 게임인데, 자, 아무래도 이제 그 BTS 단체 활동이 중단이 되다 보니까 뭐 이슈에서 좀 멀어지면서 관련 이제 게임 매출도 좀 감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목이 이제 계속해서 잠기는 것 같은데 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우려에도 간접 매출이 지속 성장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3분기 중에 BTS 10주년 기념 도서가 발매가 되고 이게 뭐 주가에 어느 정도 모멘텀이 작동을 할지 모르겠는데요. 자, 여하튼간에 살펴보도록 하겠고, SM 아티스트 위버스 입점. SM 아티스트 12개 팀이 입점을 한다고 그러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팬이 직접 MD 디자인하는 바이펜스 글로벌 런칭 예정이 되고, 그 다음에 4분기 중에 미국 걸그룹 오디션 프로그램의 OTT한 공급 매출이 이제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자, 그리고 UMG 유니버셜 뮤직 그룹과 이제 그 합작 팀이죠. 걸그룹 팀이 하반기 중에 4분기 중에 이제 제작 발표회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아티스트들이 또 입점한다. 이런 것들도 이제 그 상당히 강력한 어떤 그 모멘텀이 뭐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교보증권에서는 최근 보고서 중에서 이제 가장 낮은 목표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31만 5천원을 제시했는데, 글쎄요, 아직까지 제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 흐름이라면 지금 사실 5월 5일 고점 이후에 30만 원 고점 이후서부터 지금까지
상당한 조정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하락한다 하더라도 크게 빠질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상승 전환된다면 이제 뭐 나름 어떤 화려한 상승 오파동과 함께 뭐 40만 원까지는 크게 무리가 없다는 점은 다시 한번 또 여러분들께 강조해 드립니다. 자, 교보증권에서는 올해 예상 영업이익을 그래도 예상 영업이익은 2,800억으로 높게 잡았습니다. 2,830억. 내년도에 이제 3,600억, 후년도에 4,700억. 뭐 이 정도라면 사실 뭐 50만 원 정도는 또 뭐 쉽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자,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봉 차트를 제가 캡처를 잡아봤습니다. 자, 오늘 이제 25만 원까지 빠졌을 때 한 뭐 마이너스 1.9% 정도 빠졌을 때를 제가 오전장에서 캡처를 잡았는데요. 자, 현재 시간은 지금 10시 49분을 통과하고 있고 하이브는 지금 마이너스 3,000원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25만 2천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그 초반 오파동으로 상승 전환될 것 같을 때는 이제 호재가 뭐 대체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가 나왔죠. 일단은 이제 뉴진스가 빌보드 200의 정상에 올랐고, 그 다음에 빌보드 핫백에도 이제 그 세 개국이 뭐 계속해서 동시에 진입하고 있다. 대단한 거죠. 사실 그 표현이 좀 부적절한 정도는 아니죠. 하여튼 뉴진스라는 것은 이제 하이브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세속적이고 제품이죠. 신제품이죠. 데뷔한 지 1년밖에 안 됐으니까 신제품이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이렇게 대박을 쳤다는 것은 주가에도 여러분들 당연히 영향을 미쳐야 되겠죠. 자, 그리고 2분기 실적이 선방을 했죠. 2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그 높게 나왔습니다. 높게 나오면서 얼마가 나왔나요? 2분기 영업이익이 813억이죠. 810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7.9% 감소했습니다. 원래 한 19% 가까이 감소한 거 예상이 되는데 예상보다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것도 선방을 했다 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또 좋은 흐름이에요. 거래량 수반도 굉장히 좋았는데 악재로 이제 수급이 악화가 됐어요.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잼버리 케이팝 콘서트에 이제 BTS가 착출될 수도 있다라면서 이제 아미들이 이제 분노를 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들 그런 것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수급이 악화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서 얘기한 대로 또 멤버십, 위버스 멤버십 플러스가 이제 그 당초 그 3분기에서 내년으로 연기된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엔터주 전반이 또 이제 오늘 많이 급락을 합니다. 근데 그 하이브를 제외한 JYP라든가 SM이라든가 YG는 일단 시장에서 평가를 받을 만큼 다 받았어요. 그래서 재평가가 아니라 지금 프리미엄 단계인데 하이브는 그게 아니죠. 하이브는 BTS 부재에 따라서 디스카운트가 되는 디스카운트 된 상태에서 멀티 레이블 체제의 구축과 함께 이제 재평가를 받는 과정이에요. 거기서 이제 플러스 위버스 성장성까지 감안한다면 재평가에다가 나중에 이제 프리미엄도 반영되는 뭐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상단에 보면 이제 디스카운트에서 재평가되는 거예요. 그 지금 다른 이제 엔터 3사는 이제 프리미엄 과정입니다. 프리미엄이 반영되는 그런 과정이고, 왜냐면 퍼라든가 PBR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PBR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넘버링이 좀 잘못됐습니다. 여하튼간 이제 위버스 성장성도 이제 주가에 반영되는 과정이 이제 조만간 이제 닥칠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SM 아티스트 12개 팀이 이제 3분기에 입점이 되고요. 그다음에 미국 아티스트들도 이제 4분기에는 입점이 됩니다. 그리고 위임주가 합작 걸그룹이 이제 제작 발표를 이제 4분기에 해요. 4분기하고 데뷔는 이제 내년도에 한다는데 그게 이제 하반기에는 역시 주가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략적으로 25만 원이 뭐 깨질 수 있어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화면에서처럼 17만 원 저점 이후서부터 30만 원까지 5월 5일자로 알고 5월 3일인가로 알고 있는데 고점 이후에 충분히 조정을 받았어요. 5월 달, 6월 달, 7월 달, 8월 달 거의 근 4개월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쉬었죠. 그래서 앞으로 상승 파동이 시작이 된다면 준비된 상태에서 상승 전환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충분히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 자, 이렇게 보여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먼저 TNL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TNL. 자, 목표 가격을 SK증권인데 목표가 81,000원을 제시했어요. 81,000원을 제시했는데 자, 현재 시간이 10시 53분을 통과하고 있는데 플러스 800원 나고 있네요. 54,800원인데 대략적으로 50% 가까이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뭐 10만 원 이상 반드시 10만 원을 넘어간다는 얘기지만 10만 원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 이상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가가 뭐 이렇게
그 상승세로 전환이 돼 버리면 관성이 작용한다 그러죠. 자, 여하튼간에 TNL. 자, 오늘도 저희 그 아침 동시효과 문자에서는 회원분들께 52,000원에서 53,000원에서는 그냥 매수, 분할 매수 이런 게 아니라 적극 매수하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미 바닥을 찍고 상승 전환되는 그런 모습이죠. 자, 하여튼 그 지금 방송하는 과정에서 이제 플러스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인데, 여하튼간에 52,000원에서 53,000원 사이에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좀 물량을 확보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고서 제목이 또 한 번의 레벨업을 맞을 시간이죠. 실적 자체가 200억대에서 400억대로 퀀텀 점프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2분기 연결 매출액 54, 전년 동기 대비해서 54.3% 증가하고,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이제 52% 증가합니다.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다. 근데 C&D의 히어로 코스메틱스 인수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그러니까 히어로 코스메틱스는 이제 TNL과 핵심 관계사입니다. 그런데 그 히어로 코스메틱스가 거대 미국 유통업체 C&D의 인수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북미한 수출이 이제 고성장세가 예상이 되고 2분기에도 이런 분위기는 이어질 전망이다. 기존의 북미 채널 확장과 더불어서 7월서부터 EU5 중심, EU5는 이제 그 독일, 영국, 프랑스, 그다음에 이태리, 뭐 스페인이 되겠습니다. 신규 지역 공략이 본격화 된다. 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합니다. 최근 주름 개선 패치 시장으로도 신규 진출. 이것도 굉장히 좀 그 핵심 가치가 될 것 같아요. 여드름 시장보다 더 큰 성장 기회라 판단이 된다. 2024년 예상포가 9.1배, 하반기 이후 이어질 실적 고성장 감안 시 과도한 저평가다. 자, 재작년에 영업이익이 220억에서 2022년 작년에 240억, 올해 예상 영업이 430억입니다. 말 그대로 실적이 급증 정도가 아니라 실적이 퀀텀 점프한다. 이거는 뭐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렸죠. 자,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1,400원대 52,600원 시점에서 제가 이제 캡처를 잡아왔어요. 52,000원은 뭐 안 깨진다고 생각이 들고, 앞서 얘기한 대로 이제 저희 회원분들께도 저희가 이제 그 8시 40분에 문자가 한번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9시 한 15분 정도에 또 동시효과 초반 사항을 이제 그 유망주 브리핑 형태로 또 문자가 나갑니다. 자, 그래서 이 52,000원에서 53,000원 사이에서는 적극 매수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사셔야 돼요. 이번 눌림에서는 반드시 사야 됩니다. 지금 추세가 하락 추세에서 다시 상승 추세로 완전히 전환되는 아직까지 초기 국면입니다. 어차피 저희가 최초로 추천할 가격대가 이제 52,000원이었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하튼간에 지금 이제 SK증권에서 81,000원을 제시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하여튼 뭐 개인적이 아니라 하여튼 그 회사 입장에서는 뭐 제가 TNL을 특정 목표 가격을 제시를 안 했는데, 기본적으로 8만 원대에서 8만 원에서 뭐 10만 원도 넘어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은 이제 주가가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본금이 작죠. 많기 때문에 흔들림이 커요. 근데 한번 상승이 전환이 되면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죠. 저희가 이제 뭐 실패한 것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휴비츠라든가 JVM 이 사례를 보면 두 개 그 종목들이 다 지금 휴비츠에 이어서 JVM, 그 다음에 이제 동아약품, TNL 다 거의 동일해요. 일단 펀더멘탈이 굉장히 좋고 실적이 사상 최고치였고요. 그 다음에 강력한 성장 동력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종목들은 우리가 매매하기가 좀 수월하지 않나. 전문가들도 못 맞히는 영역이 많은데, 이런 종목은 제가 나름대로 뭐 저희 회원분들은 그 느낌을 아실 거예요. 뭐 특히 뭐 동아약품, 뭐 TNL도 마찬가지지만, 저 전에 또 그 JVM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강하게 어필하고 있죠. 왜냐하면 물릴 가능성이 희박해요. 물리더라도 복원력이 강하거든요. 되돌림이 강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우리가 기대 수익을 작게는 50%, 길게는 뭐 한 100% 이상을 도모할 수 있다. 이거는 뭐 사실 투자 관점에서 최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최근 회원 가입도 조금 뜸한데 이번 시점에서 그 외에도 좋은 종목 굉장히 많습니다. 가입도 이제 타임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번 기회에 이제 가입한다면 제가 보기 굉장히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또 영업도 요즘에 좀 부진한데, 이럴 때 또 가입하면 또 많은 또 혜택이 또 있습니다. 자, 제 차트 완성도도 상당히 높죠. 역시 이게 이제 7월 26일 날이 거의 대부분 종목이 바닥인 경우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바닥인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들께서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동아약품 7월 26일 날 그 아주 면도날 같은 바닥을 확인하고 상승 전환되는 모습이거든요. 여하튼간에 어떤 형태로든지 만 원은 안 깨겠죠. 만원 안 깨되면 우리가 물려봐야 500원이거든요, 다시. 자, 영업이익 보시면 이제 2021년도 220억, 2020년도에 300억, 올해 예상 영업이 410억으로 사상 최대 영업이 예상이 됩니다. 자, 퍼가 7.2배, 올해 예상 퍼가 7.2배, PBR이 청산가치 1배도, 1배 1.0배도 미치지 못해요. 너무나도 환상적이죠. 자, 동아약품도 여러분들 많이 좀 사셔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 그 회원 모집 관련해서 간략하게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간에 이게 좀 부담이 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 분들은 아쉽지만 우리가 뭐 유튜브라든가 다른 방법을 좀 활용하시기 바라고, 뭐 투자 금액이 예를 들어서 뭐 한 5천만 원 정도 이상이 된다라면은 뭐 하여튼 그 300만 원 정도면 크게, 상대적으로 크게 부담은, 우리가 사실 뭐 하루에도 몇 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 몇 백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다반사거든요. 자, 가입과 동시에 일단 그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명과 보유 종목을 보내주시면 제가 진단해서 뭐 상의를 해서 매매를 잘하시면, 주식을 잘하시면 한 세 종목 정도가 좋습니다. 세 종목으로 제가 구성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거기서 어떤 거는 빼고 어떤 건 넣고 어떤 건 또 강화시키고 이런 전략을 제시해 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초보분들은 네 종목 내지 다섯 종목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나름의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도 건승하시 바라고, 저는 빨리 좀 그 회복을 해서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